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월 4일 시행한 소방전기기사의 제2과목 소방전기 회로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대칭 3상 Y부하에서 각 상의 요 임피던스죠. 요 임피던스가 25옴. 부하전류, 요 상전류의 그 값이 8A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의 요 선간 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Y결선하고 요 델타 결선일 때 선간 전압하고 그 선전류에 대한 여러분이 그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Y결선일 때 요 선간 전압은 요 상전압의 루트 3배죠. 그 다음에 Y결선일 때 요 선전류는 요 상전류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델타 결선일 때 요 선간 전압은 요 상전압하고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값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Y결선일 경우하고 요 델타 결선일 경우에 요 선간 전압, 그 다음에 선전류의 요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상전압은 요 상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갖다 곱해준 것이 바로 상전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Y결선일 때 요 선간 전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간 전압을 구하려면은 상전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전압은 상전류 값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 요 상전류가 지금 8A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25Ω이죠. 그래서 요 160V가 바로 상전압 값이죠. 이놈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선간 전압은 루트 3에다가 상전압 160V를 갖다 곱해주면 이게 바로 277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Y결선하고 요 델타 결선일 때 요 선간 전압하고 상전압의 관계, 그 다음에 선전류하고 상전류의 관계를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22번 가죠. 자, 25번은 요 다이오드의 그 종류 중에서 요 터널 다이오드에 사용되는 그 목적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그 목적은요,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의 그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의 사용 목적은요, 요 발진, 증폭, 그 다음에 고속 스위칭 회로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것이니까 발진, 증폭, 스위칭 작용은 맞는 거고, 요 정전압 정류 작용, 요거는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가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정전압 정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터널 다이오드를 갖다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이오드의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각각의 그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요 제너 다이오드는요, 전원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다이오드로서 우리가 정전압 회로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버렉터 다이오드는 요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고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베리스터, 여러분이 그 커피 만드는 사람, 우리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래서 요 바리스타하고 거의 유사한 용어예요. 베리스타라고 하는데, 요 베리스타는
이 전기 접점의 불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요 제어 동작에 따른 제어계의 그 분류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1번에 요 미분 동작. 자, 미분은 우리가 영어로 디퍼런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동작을 우리가 영어로 해서 그 디퍼런셜에서 요 D 동작이라고도 해요. 또는 뭐 레이트 동작이라고도 부르며 기울기에 그 비례하는 조작 신호를 만드는 거고요.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에 보면 요 적분 동작 있죠. 이 적분은 영어로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테그랄의 I자를 따서 I 동작이라고도 한다는 거. 그 다음 적분값의 크기에 비례해서 조절 신호를 만드는 거.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수위치 제어. 자, 이수위치 제어는 온오프 방식, 이 동작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또는 오프의 두 가지 값의 조절 신호를 발생하는 거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요 비례 동작. 자, 비례라는 것은 영어로 프로포션이죠. 그래서 이 프로포션에 요 P자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비례 동작을 우리가 P 동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건 제어 동작 신호에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반자를 빼야 올바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요 미분은 D 동작, 적분은 I 동작, 그다음에 비례는 P 동작이라고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PB 온스위치하고 병렬로 접속된 보조 접점 X, A 접점이죠. 이거의 역할을 물어본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뭐 PB 온스위치를 갖다가 누르면 전원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투입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일로 흘러서 릴레이 X를 갖다가 동작을 시켜주는 거죠. 자, 릴레이 X가 동작이 되면 요 XA 접점이 그대로 붙는 거죠. 그러면 PB 온스위치를 여러분이 띄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죠. 다시 원위치가 돼도 이미 X가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릴레이 X가 계속 동작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회로를 갖다가 하는 요 역할 XA 접점이 바로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기 유지 회로의 그 동작 설명을 한번 해설대로 보면은요. 자, PB 온스위치를 누르죠. 그러면 요 전원이 투입이 되니까 릴레이 X가 동작이 되고 요 XA가 바로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폐회로가 되는 거죠. 다시 PB 온스위치를 놔도 요 XA가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계속 흘러서 릴레이 X가 계속 동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B 오프 스위치를 갖다가 눌러주면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릴레이 X의 동작이 멈추고 XA의 자기 유지가 바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번은 요 2번 자기 유지 회로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집적 회로 I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I라는 것은 인터그레이티드, C는 서큐이트의 그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집적 회로를 우리가 IC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IC는 한 조각의 그 실리콘 속에다가 많은 트랜지스터, 어떤 그 실리콘 기판에다가 여기에다 트랜지스터 아니면 다이오드
아니면 저항 같은 거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회로를 갖다가 구성한 거, 요걸 우리가 집적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요 집적 회로의 그 장단점을 한번 보면은요, 장점은 회로가 소형화가 되는 거죠. 신뢰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수리가 간단하고, 기능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은 전압이나 이 전류에 아주 약하다는 거죠. 열에도 약하고, 발진이나 잡음이 발생이 되고, 마찰에 의한 요 정전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한 그 주의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25번은 집적 회로의 특징에 대해서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 대형화돼요? 아니죠. 소형화가 되는 거죠. 신뢰성이 높죠. 맞는 얘기고, 부품의 교체가 어렵다가 아니고 부품의 교체가 쉽죠. 열에 강하다 했는데 요 IC는 열에 아주 약해요. 마찰에 의한 정전기 영향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저항이 10오hm, 그 다음에 오메가 L. 자, 저항이 10오hm, 그 다음에 오메가 L. 자, 이 오메가 L이라는 것은 유도 리액턴스죠. 그래서 요 놈이 지금 몇 오음이냐면 25오음이죠. 즉, 회로에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코일이 있는 거죠. 직렬로. 그래서 여기 우리 저항 R, 여기를 갖다가 유도 리액턴스 L이죠, L. 그래서 저항이 지금 15오hm, 유도 리액턴스가 지금 25ohm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 V는 220V예요. 이때 전류하고 위상각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는 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220V. 그 다음에 요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에다가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이 되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220V 나누기 루트 저항 15ohm의 제곱, 유도 리액턴스 25ohm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류값 계산하면 이게 9.8A가 바로 전류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각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 세타는 요 탄젠트의 역수죠. 요걸 우리가 아크 탄젠트라고 그래요. 요거는 유도 리액턴스를 저항으로 나눠준 거. 이 공식을 알아야 여러분이 위상각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크 탄젠트,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25오hm, 저항값 15ohm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 요건 누르시려면요, 시프트라는 그 버튼이 있죠. 요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아크 탄젠트에 마이너스 1승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그 버튼이 아니고 이 버튼 요 앞에 여기에 탄젠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죠. 요걸 누르는 거죠. 여기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마 탄젠트라고 되어 있네. 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탄젠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를 눌러야 되겠어요? 가로하고 20 나누기 10 이렇게 누르면 EXE 눌러주시면 이게 63.4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공학계산기를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당황을 하는데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그 눌러주시면
위상각 63.4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요 그림과 같이 전압계 3개를 갖다 설치한 거죠. V1, V2, V3. 전압계 3개를 갖다 설치했는데 요 부하 전력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3전력계법이라고 하죠. 3전압계법. 이 3전압계법에서 요 부하 전력 P는 2배의 저항분의 1,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3전압계법에서 부하전력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 5ohm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1. 자, V3는 지금 몇 볼트? 50볼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0의 제곱. 자, V1은 20볼트니까 20의 제곱. V2 40볼트니까 40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50W가 나오죠. 그래서 요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교류에서 파형의 계략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 요 파고율하고 파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 파고율하면 여러분이 최순실 기억나죠? 그래서 요 최순실 한때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눠준 거, 최순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오래 기억에 남겠죠? 고니까, 파고율. 그래서 요 파고율은 최순실이니까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요 2번이 바로 우선 맞는 답이 되겠네요.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요 파형률. 여러분 실평수 있죠? 실제 평수. 실제 평수의 형별. 그래서 실평형. 그래서 요 실평형의 형은 요건 파형률이죠. 그래서 요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눠준 것이 파형률이죠. 그래서 여기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눠준 거 파형률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최순실 파고율, 실평형 해서 실평 파형률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아마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 파형의 종류별 최대값하고 시료값, 평균값이 있는데 요 정현파 있죠? 요 사인파. 요 놈에 대한 최대값을 Vm으로 했을 때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거,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라는 거. 요 공식만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29번 가죠. 자, 29번은 단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5.5%죠. 그 다음에 회전제의 그 속도가 1700rpm. 동기속도 ns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슬립이라는 건 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짐 현상. 그래서 요 슬립의 요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동기 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실제 회전속도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주어진 값 S가 지금 5.5%죠. 그다음 NS 동기속도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실제 회전속도는 지금 1700rpm이죠.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요거는 대각선으로 서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5에다가 ns, 요거는 100에다가 ns 곱하니까 100ns. 1700에다 100을 곱하면 17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 5.5ns는 오른쪽으로 이동, 여기 마이너스 17만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결국 100에서 5.5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94.5가 되는 거죠. 94.5 ns는 여기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17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s는 동기속도는 94.5분의 17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1799가 되는 거죠. RPM. 그래서 맞는 답은 1799.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요 슬립을 갖다 퍼센트 구하는 공식을 꼭 암기를 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그 30번 가죠. 이 전달함수 시험에 매번 꼭 한 문제는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죠, 요 전달함수.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는 우리가 GS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출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입력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을 우리가 패스라고 하고요. 입력은 1-루프죠. 요건 여러분이 그림을 잘 이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일직선 방향으로 나가는 거, 요게 이게 순방향인데 이게 패스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 패스하는 것은 순방향 요소는 하나죠. G1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루프니까요. 루프는 되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루프예요. 자, 루프는 어떻게 돼요? 루프의 그 요소는 여기 G1이 걸리죠. 그럼 여기 G2가 걸리죠. 부호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죠.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루프 마이너스 G1 G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G1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G1 G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달함수 값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함수 항상 계산할 때는 요 순방향 요소하고 루프에 걸리는 요소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G1의 그 요소가 있고요. G라고 하죠. 그냥 G.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요 전달함수 값. 자,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준 거죠. 자, 출력은 순방향이니까 요소는 G 하나죠. 자, 입력은 1-루프니까 루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걸리는 요소는 G 하나죠. 근데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1 플러스 G분의 바로 G가 전달 함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에 걸리는 요소 G1이 있고 여기 G2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쪽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요놈이 다시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되는 과정에 요소가 G3가 있다. 자, 전달함수.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준 거죠. 자, 출력은 순방향의 요소 G1, G2가 있는 거죠. 입력의 요소는 루프죠. 자, 루프에 걸리는 요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G1, 네, G2 여기 G3가 또 있죠. 쓰고 전달 함수는 1 플러스 G1, G2, 예, G3분의 G1, G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 함수는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